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21호 제5면 기사입니다.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경기도.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사업 3년 연속 선정. 구리시, 시장 백경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센터장 정은중, 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3월 24일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3년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사업 수행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의 노년기 전환 지원 모델 구축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노년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강, 사회관계, 일상생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9개월이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공모를 통해 총 7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비롯해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오산 장애인복지관, 평택북부 장애인복지관,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난 2년간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통해 시민옹호인 기반 관계형 지원, 건강관리 연계,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실천 사례를 축적해왔다. 올해는 이러한 경험을 체계화해 지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노년기 전환지원 모형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리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 사업주거 지원 성과 가시화.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올해 신규 대상자 2명이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며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기존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에 더해 올해부터 주거 공간 지원까지 포함하는 통합지원 체계로 사업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사업 수행기관인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했으며 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들이 지난 3월 8일과 12일 각각 입주를 완료했다. 입주자들은 향후 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단순히 시설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명시 1조 3,968억 원 추경안 제출, 497억 원 늘려 민생 경제 대응.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국제정세 불안에 대응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광명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조 3,968억 원으로 당초 본 예산 1조 3,471억 원보다 497억 원, 3.7% 증가했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비용 상승 및 수급 불안 대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 투입을 확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추경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 밀착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50억 원을 편성했다. 통합돌봄 사업 32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38억 원 등 복지사업을 강화하고 가족센터 15억 원, 자경마을 어르신 행복센터 11억 원, 청소년지원센터 10억 원,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릴리 모델링 6억 원, 여성플러스센터 3억 원 등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과 개선에 투자한다. 이와 함께 충훈대교 옹벽 보수 35억 원 등 생활안전 관련 시설 정비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5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100억 원, 지류형 지역화폐 5억 원을 포함하고 철산 사동 생활문화복합센터 12억 원, 현충지하차도 개설 25억 원, 광명 3동 공공도서관 8억 원 등 생활기반 시설 확충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친환경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사업에 120억 원을 반영했다.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60억 원, 전기 수소차 구매 보조 25억 원,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 편의시설 16억 원, 공원 개선 및 마을 정원 조성 12억 원, 자율주행버스 운영 5억 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대응 안전시설 3억 원, 쿨루프 및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 1억 원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 경기도 제6대회 장애인 제6대회 최종 점검 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지난 24일 광주시 지스타디움 컨벤션홀에서 제72회 경기도 제6대회 및 제16회 경기도 장애인 제6대회 2026 광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체육회장, 장애인 체육회 상임부회장, 총감독,
경찰서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준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남은 기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보고회는 개폐회식 연출 계획, 교통 및 주차 대책, 성화 성수 행사 운영 등 3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대 행사 및 의전 계획, 시군별 선수단 이동 동선과 안전관리 체계 등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성화 봉송과 안치식, 개회식 주제 공연,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 공연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드론을 활용한 야간 공연과 대규모 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현장 안전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보고회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회 기간 광주시를 찾는 경기도민과 선수단의 이동 편의와 체류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시는 남은 기간 경기장 시설 점검과 현장 대응 체계 강화, 돌발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방 시장은 이번 제72회 경기도 체육대회와 제16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광주시의 역량을 도내에 알릴 수 있는 계기라며 모든 부서가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해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광명시 시민참여 공익활동 있는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출범.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시민과 행정을 잇는 협치 네트워크를 가동한다. 시는 25일 인생플러스 센터에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13개 센터장과 실무자들이 참여한 첫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은 공익활동과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시민과 행정을 연결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조직이다. 광명시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협치 플랫폼 강화를 위해 2024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월 13개 센터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했다. 2022년 중간지원조직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 조례안 초안 마련, 2024년 조례 제정, 2025년 지정 기준안 마련 등을 거치며 협치 기반을 다져왔다. 현재 지정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은 1.5도 기후의병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센터, 청년동 청춘곳간 공공급식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마을자치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개발 재건축 전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굶드림 청소년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등 13곳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주관 정기교류회, 실무자 네트워크 구성, 공동사업 발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공익활동과 시민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간지원조직 간 장벽을 허물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만들어 시민활동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치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환경교육센터가 협업해 장애인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교재를 발간했고 지난 1월에는 중간지원조직 5개 센터가 공동사업 설명회를 열어 시민 80여 명에게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광주시 국공립장애전문 어린이집 함께 크는 어린이집 4월 1일 개원. 광주시는 광주시 복지행정타운 1층에 시 최초 국공립장애 전문 어린이집인 함께 크는 어린이집을 개원한다고 31일 밝혔다. 4월 1일 개원하는 함께 크는 어린이집은 전용 면적 618.26 규모의 정원 24명으로 운영되며 4개의 보육실과 장애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3개의 치료실을 갖췄다. 치료실에서는 감각통합, 심리안정, 언어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광주시 복지행정타운 내에 위치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확보했다. 시는 국공립장애 전문 어린이집 개원을 통해 장애 영유아의 발달 지원과 공공보육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영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 가정의 보육 부담 완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국공립 함께 크는 어린이집 개원은 장애아 특수보육 기반을 확충하고 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보육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